있겠죠. 헷갈리는 부분들은. 자, 집합입니다. 이 소리 영어는 아니잖아요. 집합이 영어로 뭐예요? 집합! 다 아는 단어야. 니네 다 아는 단어인데 니네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잘 모를 뿐이죠. 안 알려면 뭐 콜렉션.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철자 3개, 철자 3개. 철자 3개입니다. 철자 3개. 아시는 분 집합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있네요. 됐어요, 그럼. 자, 집합이 있고요. 자, 집합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넘어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그죠? 안 알려주고 넘어가요. 자, 집합은 그 대상이 명확한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다 살을 좀 붙여서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저 정도 용어. 그래서 그 와중에도 핵심은 대상이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런 애가 집합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배우면 뭐 처음에 문제 그런 거 나오죠. 다음 중 집합이냐 아니냐. 우리 반에서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 집합이냐? 안 되죠. 명확하지가 않잖아. 근데 우리 반에서 시험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 명확하죠. 그죠? 이런 거 틀리겠니 설마. 자, 그래서 우선 집합이라는 거는 대상이 정확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집합이다라는 거고, 그때 우리는 저 대상을 뭐라고 하냐? 그 집합에서 명확하다는 그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이름이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이 원소구나. 이렇게 뭐 천천히 쉬운 얘기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6의 약수입니다. 양의 약수예요. 양의 약수. 집합이냐? 집합입니다. 명확하죠. 뭐예요? 대상이 1, 2, 3, 6이에요. 요 1, 2, 3, 6 요런 애들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고요. 자, 수학이죠? 수식이 있어야 되겠죠? 집합은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주로 나타내고, 원소는 주로 알파벳 소문자로 주로 써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그런 거를 우리는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집합이라는 게 대상이 명확하냐 안 하냐 그건데, 그러면은 그 집합에 어떤 대상이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를 배우게 되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그 어떤 원소가 그 어떤 집합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라는 의미로 요렇게 생긴 알파벳 E자를 좀 변형한 것처럼 생긴 기호를 쓰죠.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해석이 그냥 이제 뭐 쉽게 해석하시면 얘가 여기 있다 이런 거고, 교과서에서 정확한 표기로는 요 원소가 요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교과에서 뭐 이러면 자잘한 거예요. 자잘한 거. 어쨌든 요 표시는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아니다 표시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다 작대기 그으면은 없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의 약수라는 집합이 A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만약에 1 요렇게 쓰면은 요거는 맞는 표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4 요렇게 쓰면은 요거는 틀린 표현, 그죠? 뭐 5 요렇게 쓰면 이거는 맞는 표현 이런 소리죠. 오늘 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집중해서 잘 보시고.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내냐? 저 짝대기 3개짜리로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집합이 영어로 뭐예요? 안 알려줌.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안 되니까 나중에 뒤에 있는 친구한테 좀 잘 구걸해 보세요. 첫 글자만 힌트 줄게요. 그럼 첫 글자. 아니다. 신박하게 끝에만 줄까? 끝에만 줄게요. 끝에만. T예요. T. 끝에가 T예요. 쓸데없는 거 생각하면 집중하세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이쪽이. 그러니까 네가 개념 문제 듣는 거 아니야. 응? 자, 됐고요.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해? 그래도 안 알려줄 거죠. 자, 그래서 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집합의 이제 종류에 대한 건데 집합에는 저렇게 이제 원소 이런 게 있다고 배웠고 집합에는 어떤 집합이 있느냐 그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류를 좀 하는 건데 집합을 이제 분류할 때 뭘 가지고 분류를 하냐면은 집합 안에 들어있는 그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셀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합을 갖다 좀 분류를 합니다. 셀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대단한 거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죠. 그 집합에 있는 원소라는 애들이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 집합. 그럼 셀 수 없을 때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원소를 갖다가 셀 수 있냐 없냐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유한집합 중에서 유한집합에서는 유한집합 안에서는 특히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로. 그럼 원소의 개수를 셀 건데 그 세는 애들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 또 표기법이 나와야 되겠네요. 아까 같은 애 6의 양의 약수 원소가 이렇게 1, 2, 3, 6이었어요. 이런 거 유한집합입니다. 셀 수 있잖아요. 그럼 얘의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해서 등장한 기호가 유한집합인 경우에 한해서 원소를 셀 수 있다 그랬고 그때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이렇게 스몰 소괄호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집합을 쓰시면은 우리는 이 기호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기호예요. 이거 납득하는데 어렵지 않죠? 뭐 넘버 그죠? 요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기법이구나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 집합이 뭐 A라고 했는데 그럼 이 집합에서 NA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얘는 뭐예요 그러면? 4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한집합에 한해서만 당연히 표기법을 쓰겠죠. 무한집합은 셀 수가 없는데 이 표기법을 쓸 수는 없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독특한 애가 하나 등장하는 게 그럼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표기한다고 했는데 그때 원소가 없는 애도 있어요. 특이하게 우리가 그런 애를 하나 이름을 따로 부여해서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한집합 중에서 굳이 하나 좀 독특한 애 이름을 붙여주는 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해가지고 공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집합 비어있다는 거죠. 집합이 비어있다 해가지고 얘는 뭐예요? 원소가 없는 거예요. 원소가 없는 거. 집합이 아닌 게 아니죠. 집합이죠.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없다는 걸로.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1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 집합 없죠 원소가. 그죠? 요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라는 애가 있고 요 공집합이라는 애는 이제 우리가 원소가 없는 집합을 의미한다. 역시나 이제 수학적 기호가 있을 겁니다.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작대기 이렇게 거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기호예요. 이대로 공집합이라고 했죠. 공집합. 공집합 기호입니다. 이 기호 자체가 공집합 기호.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요거 이제 뭐라고 읽어요?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접목해가지고 만약에 n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쓰라는 거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 얼마예요? 빵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합의 종류까지 좀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집합을 갖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아까 이제 계속 써놓고 있는데
번거롭잖아. 그럼 집합을 이제 어떻게 좀 나타낼 거냐? 표기법에 대한 건데 집합의 표현 방법이죠. 집합의 표현 방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세 가지 정도를 다루죠. 하나는 뭐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죠. 원소 나열법. 하나 안 어려워요. 부담스러운 조건 제시법.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 저런 게 있나 싶은 생소한 건 있겠지만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A라는 집합이 6의 약수라 그랬는데 1, 2, 3, 6 있다 그랬거든? 그럼 저거로 예시 들어보면 원소 나열법은 뭐냐? 말 그대로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요. 직접 다 나열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갖다가 다 쓰는 겁니다. 집합 A를 갖다가 어떻게 쓰냐든 얘를 다 쓰는 거야. 원소를. 이렇게. 그때 등장하는 이제 우리가 집합 기호라고 앞으로 부르는 애가 있죠. 중괄호죠, 중괄호. 중괄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소 나열법은 중괄호 안에다가 그 집합의 원소를 갖다가 나열을 하는 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우리 이제 저 중괄호를 집합기호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죠. 원소 나열법입니다.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자, 그때 원소 나열법의 특징은 좀 있죠.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나열을 하는 건데 내가 1, 2, 3, 6을 썼거든? 근데 여기다가 2, 1, 3, 6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잘 안 쓸 뿐이지. 안 이뻐서. 저게 무슨 말이냐면 원소 나열법은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알겠죠? 이런 거는 문제풀 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정식이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거에 이제 실근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대상이 명확하죠? 인수분해하니까 뭐 나와요? x는 1 나오거든 1. 그죠? x는 1 중근 나온다고 중근.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하나의 집합이야. 그럼 얘를 갖다 원소 나열을 하래. 원소 나열을 집합기호하고 여기다 써. 근데 쓰는데 그럼 이제 1이 중근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근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 중복된 근이거든요.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같은 실근이 중근 아닙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이. 그러니까 두 개 있는 건데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1을 쓰냐? 1을 안 쓴다고요. 하나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집합의 원소 나열할 때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순서 없다 말고 중복되는 거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한 번만 씁니다. 이 정도. 대표적으로 중복해서 안 쓴다는 거를 갖다가 굳이 이용해서 집합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여기 있어요. 방정식의 중근을 갖다가 한 번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에서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원소나열법에서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제시법은 뭐냐?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그 집합을 똑같아요. 집합기호라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나타내는데 원소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 원소들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조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이 좀 있는 게 집합기호 안에 요 짝대기로 이렇게 좀 갈려 있어요. 읽을 때는 영어로 막대기 바라고 읽고 그래서 작대기로 갈린 데를 기점으로 요 앞에하고 뒤에 쓰는 애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다가는 누구를 쓰기로 약속을 하냐? 요 앞에다가는 요 집합의 원소의 모양을 씁니다. 원소의 모양. 원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모양을 쓰고요. 요 뒤에다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앞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모양을 나타내는 요 조건을 씁니다. 조건. 그래서 원소나열 조건제시법은 저렇게 바라는 막대기를 기준으로 갈려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리면 자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쉬운 거 자 쉽게 위에 있는 A부터 한번 써보면은 그럼 얘는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조건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6의 양의 약수다 그냥 이대로 쓸 거예요. 조건을 6의 양의 약수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원소의 모양 어떻게 잡냐? 원소의 모양을 내가 이제 x라고 쓸 거면 x라고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 이제 변수를 주로 x라고 쓰듯이 미지수를
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x를 많이 쓰는데 이 앞에다가 x라고 쓰면은 이 집합의 원소의 모양이 x니까 x는 이 집합의 원소인데 그 x의 조건이 뭐다? 요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x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x는 그래서 이제 읽을 때는 집합 A는 x바 x는 6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조건제시법에 있는 이 원소의 모양을 제대로 알아먹었냐 못 알아먹었냐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자 x바 x는 똑같이 할까 그냥? 자 6의 양의 약수예요. 요런 조건제시법이 하나가 있고 2x바 x는 6의 양의 약수예요. 이런 조건제시법이 있다. 그럼 두 집합은 두 집합의 원소는 어떠냐 확인을 해보시면 위에 있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의 정체가 6의 양의 약수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은 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집합은 2x가 원소인데 x가 6의 양의 약수야. 그럼 실제로 이 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냐? 원소의 모양이 2x 아니야. x가 이거고. 그러니까 뭐야? 2, 4, 6,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요 앞에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집합이라는 건. 뒤에 조건이 똑같아도. 그죠? 일부 이제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걸로 독학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책들에 요 조건 제시법을 갖다가 모양을 조건 제시법은 집합교에 x바 x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다라고 쓰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치 고정된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바뀔 수 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 벤이라는 수학자가 도입한 그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시는 거고 주로 그림은 원이나 뭐 사각형이나 이런 걸로 주로 나타내고 거기 안에다가 원소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별거 없죠. 자,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표현들에 대한 특징, 장단이 좀 있을 텐데 아까 원소나열, 원소를 지금 다 쓰는 거예요. 원소를 확인하기가 좋죠. 바로바로 아니까. 그 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만약에 써야 될 원소가 너무 많다. 그러시면 여기다 다 나열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원소를 확인하기 좋다는 의미에서는 벤 다이어그램도 좋아요.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만큼의 공간을 좀 차지하겠죠.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특징이 좀 단점이 있을 거고. 자, 조건제시법. 말 그대로 이제 원소가 되게 많을 때, 그럴 때 그 집합을 갖다가 한 방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조건만으로. 그죠? 하지만 단점은 역시나 그 조건제시법을 해석을 해야 원소를 알아낼 수가 있죠. 원소가 물론 이제 바로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집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소를 바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죠. 각각의 장단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학습적인 시험의 입시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누가 제일 잘 나오냐? 당연히 조건제시법이 제일 잘 나오겠죠. 다 이걸로 나오죠. 다 이걸로. 왜? 니네가 이거를 해석해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이거로 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생산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건제시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제시법은 앞에가 원소의 모양, 뒤에는 그 원소가 갖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집합을 요즘에는 이렇게만 쓰는데 예전에는 공집합 비율을 옛날이죠. 정말 옛날에는 한옛날에 이렇게도 썼어요. 이렇게도. 옛날에는. 옛날에. 몰라도 돼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공집합이었어요. 조건제시법 맨날 가르치다가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자 조건제시법 A 있습니다. X바 조건제시법이 나오게 되면은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그래도 원소 나열로 좀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X바 X는 뭐를 나눠내볼까? 우리가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이것도 아시는 분들 추워? 기침하네 바로 자 X바 문자로 하면은 숫자로 하면 되려나? 숫자로 하면
10 마이너스 10 아니다. 이거는 좀 힘들구나. 조건제시법을 너네한테 물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볼까? 음, 음, 저번에 해줘서 아는 사람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니다. 그렇구나. 기억하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우선 이걸 알아야지 뭐 물어보는 거 알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다. 자, 1부터 100까지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중에서 그 5의 배수의 개수 몇 개예요? 20개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숫자가 아니고 뭐 6의 배수의 개수 몇 개예요? 16개인가요? 그럼 만약에 자연수 n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자연수 n의 배수는 몇 개라고 해야 돼요? 자연수 n의 배수는? 숫자는 하겠죠. 그렇죠. 거기서 등장하는 게 가우스죠. 가우스 뭐예요? n분의 1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우스 갖다가 써먹는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몫을 나타내는 표기법이죠. 가우스는 이제 뭐 교과서에는 없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x를 갖다가 뭐 a 더하기 a 빼기 요거 이제 뭐 b 곱하기 가우스 a분의 b꼴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x라는 게 의미하는 게 조건제시 보면 됐다 그냥 이거 x가 뭔지 알겠어요 이게? a 빼기 b 곱하기 b분의 a 가우스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가우스를 그래서 한번 그냥 바꾸게 보여준 건데 얘가 뭐예요 얘가 a, b가 이제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얘가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해석을 a를 b로 나눈 몫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이 식이 뭔 거 같아? 여기서 x가 뭔 거 같아요? 그죠? a를 b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 말이. a를 b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주면 이런 거 해석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한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건을 주는 건데 주로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뭐 쉬운 애들은 별게 없겠지만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문제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은 그 조건제시법을 갖다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을. 자 우선 집합 이렇게 쭉 봤어요. 보시면은 집합의 뜻 쭉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표기법 봤고 표현 방법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불변인 거 봤습니다. 쭉쭉쭉 봤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대표 예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 A, B, C, D가 있어요. 이거 뭐 천천히 하죠. 하나니까. 자 옳은 거 고르래요. 기억에 24하고 A에 대한 이런 기호입니다. 의미는 24가 집합 A에 들어있냐 이거죠. 여기 있습니다. 자 D는 35가 집합 B에 들어있냐 이건데 B라는 집합은 보니까 2, 4, 6, 땡땡 50까지의 짝수네요. 이거 없네요. 자 C라는 집합에 10이 들어있냐 이거죠. 10초가 20 미만이니까 조건제시법이야. X가 X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뭐예요? 11, 12, 땡땡땡 19니까 없어요. D라는 집합에 6이 있냐? 이거 뭐 풀어주면 되죠. 넘어가면 10이고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야. 1, 2, 3, 4지. 이거 문제겠어요. 자 2번에 집합 A,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런 문제는 뭐 수행에나 나오겠죠. 왜냐면은 학교 시험에는 낼 수가 없는 게 이거 답이 너무 다양하죠. 그죠? 선생님들이 이거 다 골라 그러면 눈알 빠져요.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공통적인 건 있겠지. A 뭘로 보여요? 출제 의도는 있겠죠. 1, 2, 3, 4, 6, 8, 12, 24 뭐야? 24의 약수 보이죠? 그래서 X바 X는 24의 양의 약수
이게 뭐 양자를 원래 붙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1학기 기말고사에서 경우의 수 시험 범위에서 자기네 학교 시험지에 양의학 숫자인데 양의자 안 붙었는데도 그냥 양의학 수만 따진 학교 시험지도 있어요. 학교에서 잘 가르칠 때. 그러니까 원래는 다 붙이는 게 맞거든, 양이라고. 그건 이제 자잘한 거고. B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B는 50 이하의 2의 배수, 자연수, 아니 뭐 짝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2번. 집합 A가 있을 때 집합 B랑 집합 C를 찾으래요. 근데 집합 B랑 C가 잘 보니까 집합 A라는 애로 이루어진 집합이네. 자, 집합 B는 조건예집합 해석하시면 A, 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A는 어디서 온다? 스몰 A는 집합 A, 라지 A에서 오고요. 스몰 B는 라지 A에서 온대요. 그래서 얘는 쉬우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 얘 아마 방학 때 한번 배웠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것처럼 어떤 하나의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냥 쉬우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때려잡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리면은 뭘 그려라? 표를 그리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표를 그려서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냐면, 예를 들어 집합 B를 찾을 거면은 여기 있는 원소를 갖다가 골라서 둘이 곱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 있는 원소를 써놔 표에다가.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약속대로 곱해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중복된 거 제외하고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 쉬워서 표의 의미가 크진 않은데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뭐 안 필요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한 문제도 있으니까. C 마찬가지로 순서쌍으로 쓰라는 거죠. 집합의 원소 나열인데 원소의 모양이 순서쌍입니다. 그때 앞에 있는 애는 저기서, 뒤에 있는 애 저기서. 그럼 얘는 뭐 나열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일 0, 1, 0, 마일 0, 1, 1, 마일 0, 1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거 보시면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 그려놨잖아. 자, 3번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기억에 N 공집합 쟤는 0이냐? 저 기호 자체의 의미가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 그랬습니다. 빵 맞죠? 자, 니은에 N 저거 빼기 N 저거는 5냐? 자, 요 앞에 있는 기호의 약속이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3이에요. 얘는 그러면 2예요. 빼면 1이죠. 디귿 틀렸습니다. 디귿은 N 요거의 의미는 요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1이에요. 얘도 1이에요. 같죠? 틀렸습니다. 리을은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공집합이죠. 옆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빵이에요. 미음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x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원소가 x예요. 풀마 i죠. 그죠? 그러면은 NA는 2예요. 맞죠? 이런 건 얘는 틀리겠니? 자, 대슈. 자, 3번 문제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집합 A가 있어요. X바 KX의 제곱 더하기 8X-4는 0인데 X는 실수래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심차인 학생 뭐부터 하셔야 돼요? 뭔 분류? K가 0인지 아닌지부터 하셔야죠. 그죠? 최고차 한계수에 문자 있으면 항상 걔가 0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지 제가 몇 차인지를 아니까 그거부터 항상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는 배웠으니까 이런 게 보이죠? 앞에랑 연계된다는 게 여기 지금 4번에 보시면은 집합 A가 순서쌍인데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 거기에서 정수야.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보자마자 원이죠. 원 위에 있는 애 중에 정수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해석.
됐습니다. 이거 뭐 쉬워서 앞에 있는 거 추려야 되나? 해봐야 되나? 저기 뭐야 207쪽에 개념 체크 있어요. 1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이 뭔지 배웠고, 집합하고 집합이 뭔지를 배웠고요. 그 집합하고 원소라는 놈의 관계 이런 거 좀 배웠습니다. 회계법 배우고.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가 되겠어요.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이제 뭐냐?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 우선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좀 눈에 확 들어오죠.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있는데 다른 집합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정확한 수학적인 약속은 자, 지금처럼 어떤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떤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모두 속할 때 들어있을 때죠.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집합 B를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집합의 교과서에 있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뜻은 뭐냐? 부분집합의 뜻은 한 집합에 있는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들어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주로 애들은 이렇게 잘 기억 안 하고 그냥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의 명확한 기준이 뭐냐? 그게 모든 원소가 들어있냐? 그거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역시나 이 수학적 기호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B가 A에 이렇게 포함이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얘를 수학적 기호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까 이제 집합하고 원소 사이의 기호에서 짝대기 3개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짝대기 2개짜리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때 요거를 갖다 다른 의미로 읽으실 때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같은 말이고요. 집합 B는 집합 A에 포함된다. 라고도 합니다. 포함된다. A는 집합 B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다 같은 말. 상황 벤 다이어그램 매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2개 배웠죠, 그러면? 짝대기 3개짜리랑 2개짜리 2개 배웠는데 보시면은 짝대기 3개짜리는 언제 쓰냐?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요. 그래서 막힌 데다가 원소 쓰고 뚫린 데다가 집합 써야 돼요. 자, 짝대기 2개짜리는 이제 포함된다. 영어 이니셜 다 쓴 거죠. 그죠? 포함된다. 안 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집합하고 집합. 양쪽에다가 다 집합을 써야 돼요. 기호가. 자, 기호는 언제 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짝대기 3개짜리 기호는 이 막힌 쪽에 있는 이 원소가 요 뚫린 쪽에 있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기호 쓰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짝대기 2개짜리는 요거였어요, 뜻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짝대기 2개짜리 기호는 막힌 쪽 안에 집합이거든? 왼쪽 막힌 쪽이 집합이거든? 뚫린 쪽 집합이고 그러면은 막힌 쪽의 집합 그 안을 보셔야 돼요. 안에. 막힌 쪽에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싹 다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죠. 짝대기 3개는 이쪽에 있는 애가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지 보시면 되고 짝대기 2개는 여기 안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들어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죠. 모르는 건 아닌데 풀었을 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기호의 사용법에서. 예를 들어서 집합이 있어요. 뭐 이런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몇 개짜리예요? 4개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 1, 요렇게 생긴 거 원소 4개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집합을 A라고 해요. 요 집합 A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게 웃었다 1 하고 A인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짝대기 하나 이렇게 2개짜리를 그렸다. 이거 맞는 거냐? 맞아요? 짝대기 2개짜리는 막힌 쪽에 있는 집합 안에 있는 애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애초에 여기 애가 집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맞는 거냐? 막힌 쪽에 집합 안에 있는 애가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들어있냐? 들어있죠? 그죠? 요거 이제 맞는 거냐? 했을 때 마찬가지로 막힌 쪽에 집합 안에 있는 애가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얘가 있으니까 참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짝대기 하나 그으면 그러면 얘는 짝대기 3개짜리니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고 막힌 쪽에 있는 애가 얘가 그냥 그대로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있어요. 참인 거라고요. 참은 참이어도 이유가 좀 다르다 이거죠. 기호의 사용법인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면은 저 짝대기 3개짜리 2개짜리 기호에서 여러분이 3개짜리는 막힌 쪽에 있는 애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짝대기 2개짜리는 막힌 쪽이 집합이니까 그 집합 안에 있는 애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관찰의 대상의 위치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다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집합 안을 들여다보느냐 좀 다르다 되겠고요. 자, 부분집합 얘기했는데 부분집합의 표기법까지 배웠습니다. 부분집합 표기법. 자, 부분집합의 대표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3가지라고 주로 쓰여야 되는데 2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가지. 대표적으로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부분집합의 정의가 이거야. 그럼 정의에 의해서 부분집합의 성질. 임의의 집합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지권 지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자, 임의의 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자, 공집합을 갖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집합이라는 게 원소가 없어요. 원소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임의의 집합은 결국에 이쪽에 있는 애를 원소를 다 가졌냐 안 가졌냐를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성질. 부분집합의 성질 2가지. 임의의 집합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이건 정말 처음 해드리는 거니까 개념으로 잡아드리는 거고 문제 풀 때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야. 잘 잡아두시고. 됐죠? 성질 2가지입니다. 참고로 책에 하나 더 써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집합이 3개가 있을 때 C가 B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B가 다시 A에 포함이 되면은 그러면 C는 A에 포함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명제의 일종의 3단 논법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셔도 쉽게 이해가 되고 B가 C를 갖고 있다는 건데 다시 B를 A가 갖고 있으니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정의대로 그러면 C의 모든 원소가 여기 있다는 건데 B의 모든 원소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C의 모든 원소도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고 이건 별 어렵진 않아서 이 2가지 성질 좀 잘 알아두라고 해요. 됐죠? 자, 부분집합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분집합을 가지고 우리 이제 뭘 하나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느냐? 자,
자, A, B의 관계가 이런 관계, 부분집합 관계라는 걸 배웠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자,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동시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황이 있더라 이거야. 그럼 이런 거는 무슨 상황이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A가 원소를 더 가질 수도 있죠. B 말고. B 거 말고도. 그죠? 근데 동시에 A가 다시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으려면은 결국에는 두 집합이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두 집합의 원소는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집합을 가지고 뭐를 새롭게 정의하냐면은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게 되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집합인데 동시에 그 집합이 또 반대로 부분집합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이 하실 때 조건으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보시고 그냥 바로 A는 B라는 소리구나.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소리다. 집합의 상등이라고 하죠. 집합의 상등.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조건? 필충관계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A랑 B가 같다. B가 A에 포함이 되고 동시에 B도 A도 B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야? 보니까 B가 A에 포함이 되고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두 집합의 뭐야? 두 집합의 뭐가 같다? 당연히 이거 뭐 안 배워도 두 집합이 서로 같으면 집합이라는 게 대상이 이제 명확한 모임이라 그랬는데 그 모임이 같다는 건 두 집합의 원소가 같다는 거지. 맞아요? 당연히 두 집합의 원소가 같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이할 때 하나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런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X, Y, Z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고요. A, B, C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집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같다고 줬어요. X, Y, Z랑 A, B, C랑 원소로 가진 집합이. 근데 우리가 원소 나열의 특징상 A가 X고 Y가 B고 Z가 C라고 할 수는 없죠. 나열 순서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두 집합이 같다는 거는 원소는 어쨌든 구성이 같다는 거거든.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치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로부터 적어도 매치는 못 시키지만 뭐는 알 수가 있어요. 두 집합의 원소가 서로 같다는 거는 뭐가 같다? 두 집합의 원소들의 여러분이 얘네들이 지금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 거. 교환을 해도 성립하는 대표적인 연산이 뭐가 있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가 있어요? 두 집합의 원소의 합곱이 같겠죠. 합과 곱이 같다는 거죠. 두 집합이 같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서로 같은 집합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을 배우고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배우고 나니까 여기서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고 하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상황인데 이 안에는 B가 A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을 때고, 그죠?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상황 안에서는 그 B라는 부분집합이 A, G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질 중에 자기 자신도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그럼 조건이 추가가 돼서 B가 근데 A는 아니래. 그러니까 바깥에 싸고 있는 걔는 아니래. 부분집합이기는 한데 바깥의 걔랑은 똑같지는 않대. 그러한 부분집합이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 이름을 붙여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이죠. A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고 자기랑 똑같지는 않은 애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진부분집합.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국어적인 의미는 A의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죠. 진. 그죠? 진. 진짜의 의미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진. 부분은 부분인데 진은 아닌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공부를 대부분 어쨌든 이거 뭐 해석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거 수식으로 역시나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거를 아는 게 제일 기본이야.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선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쓸 수 있는 게. 그죠? 누가 누구의 진 부분 집합인 거야? B가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거든. 그죠?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교재상에 있는 거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시면은 뭐 부분 집합에 대한 언급했고, 아까 이제 성질 중에서 성질 두 가지는 꼭 알아두라 그랬어요. 어떤 임의의 집합은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넘어가고, 서로 같은 집합, 두 집합이 서로 반대로 포함이 될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해요. 같다고 표시하고요. 그때 뭐 아까 이제 써드린 것처럼 뭐 오는 내용들은 잘 필기해 놓읍시다. 대표적으로 두 집합이 서로 같으면은 각각의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의 합과 곱이 같다는 거 문제 풀 때 적당하게 써먹으시면 좋겠고,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거,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배제한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건데, 보죠. 이제 부분 집합이 뭔지는 배웠고, 그럼 이제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부분 집합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자,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찾으래요. X라는 게 있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럼 부분 집합의 뜻이 뭐야? 이렇게 돼야 포함된다고 했어. 다시 말하면 X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나는 이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당연히 어디에서 갖다 써야 돼요? 여기 1, 2, 3, 4에서 갖다 써야 되겠죠.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X의 모든 원소는 A에 들어있어야 돼. 그 말은 X는 원소를 갖다가 쓸 거면은 여기 중에서 갖다 써야 되겠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우선은 개수적인 측면에서 이 집합 X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개수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경우의 수죠. 내가 집합 X를 정하기 위해서 갖다 쓸 수 있는 후보가 1, 2, 3, 4 A라는 집합의 원소야. 1을 여기다가 쓸 거냐 말 거냐, 2를 쓸 거냐 말 거냐, 3을 쓸 거냐 말 거냐, 4를 쓸 거냐 말 거냐. 선택권이 두 가지씩 있죠. 쓰냐 안 쓰냐.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부분 집합의 개수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합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실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집합 X인데 이번에 그 집합 X가 1이라는 원소는 꼭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러한 집합 X는 몇 개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갖다 써야 되는 건데 1은 이미 썼으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2, 3, 4만 선택권을 부여하시게 되면은 2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합 X인데 2는 쓰지 말래요. 2는 없대요. 꼭. 그러면은 A에서 원소를 갖다 써야 되는데 1, 2, 3, 4 중에 2에 대한 선택권이 빠지게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에 대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단순하게 부분 집합의 개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에서 부분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뭐 2개인 부분 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1학기 때 했었던 순열 조합 쪽으로 빠지겠죠. 원소의 개수가 2개다. 그럼 그 집합은 몇 개 있냐?
얘는 원소를 갖다가 그럼 여기에서 2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4개 중에서 2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죠. 나열의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열이냐 조합이냐가 달라질 거고,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4시 이해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설마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까먹진 않았겠죠? 얼마예요? 6이죠 6.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개수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 있습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러분이 경우의 수로 따지시는 게 맞다. 경우의 수. 이 밑에 있는 공식을 외우는 거는 정말 진짜 공부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외우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 2번에 보시면은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아닌 거니까 자기 자신 하나를 빼야 되지. 그지? 당연한 얘기인데,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상에서 마무리 마지막 물음에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 물음을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1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무조건 빼는 건 아니고 문제에 내가 셌던 그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있으면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라고 하면 빼야죠. 근데 애초에 내가 따진 거에 자기 자신이 없어. 근데 진부분집합 개수 구하랬다 그래서 1을 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상하게 뭐 이런 걸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 책에 진부분집합은 1 빼내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음에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빼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센 거 중에 자기가 있으면 빼야죠. 없으면 안 빼는 거고.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제 4번 볼게요. 자, 집합 A가 저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 몇 개예요? 4개예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기억.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겁니다. 이거는 고민을 하시면 안 되죠. 왜? 아까 배웠던 부분집합의 성질이죠. 공집합은 무조건 된다 그랬습니다. 공집합은. 얘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얘랑 얘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얘는 무조건 맞는 거고. 자, 니은. 원소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속하냐 봐야 되니까 얘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참입니다. 자, 디귿. 집합기호입니다. 그러면 집합기호니까 이 집합 안에를 보셔야 돼요. 안에. 집합기호 안에. 요 안에 있는 애가 여기 싹 다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있냐?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니은하고 디귿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니은이 물어보는 것도 얘가 집합 A에 있니? 이 소리고, 디귿이 물어보는 것도 얘가 집합 A에 있니? 똑같은 얘기라고요. 물음이. 리을. 집합기호입니다. 집합 안에 있는 애가 여기에 있는지를 보셔야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집합 안에 체크한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죠. 얘가 있는지를 봐야 돼. 얘가 어딨어? 얘는 이건데 다른 애지. 요게 하나의 원소야. 그쵸? 콤마 잘 보시면. 미음. 집합기호입니다. 그러면은 집합 안에 있는 요게 여기에 들어있는지 보시면 되죠. 들어있냐? 여기 있죠. 그래서 헷갈리면 요 동그라미 표시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에 집합 A,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대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자꾸 이게 자기가 공부하기 편한 대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집합 A가 B에 포함된대. 이소주,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답하는 애 거의 없어. 원소 다. 저런 애들이 좀 드문 건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가지고 A가 B에 그냥 포함된다는 소리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원소가 2개 있는데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2라는 게 보이는데 2가 안 보이거든. 그럼 얘가 2든가 얘가 2여야 되네. 분류하셔야죠. A 더하기 1이 2든가 아니면은 A제곱 빼기 7이 2여야 되겠죠. 자, 위에서 A1이에요. 그럼 A가 1이면은 검증하셔야죠. 왜? 얘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데가 2만 봤잖아.
그럼 A가 1일 때 집합 A가 지금 뭐야? 0하고 2거든? 그럼 얘가 집합 B에 다 들어있는지 보셔야죠. 근데 A에다가 1 대입하니까 2빵 마육이거든? 되네요? 근데 A제곱 이거니까 A가 3하고 마3인데 여기나 역시나 이것도 해보시면 3일 때에는 A가 뭐야? 7하고 2야. 7이 아니지 8이죠. 자 3, 4분 9 8하고 2야. 마3일 때도 8하고 2야. 8하고 2. 그때 집합 B를 써보시면 3일 때에는 4빵이죠. 근데 마3일 때에는 마2빵이죠. 뭐 되냐 이거죠. 안 되죠. 문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6번에 두 집합이 서로 같대요. 뭐 제일 그냥 무난하게 푸시는 방법은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원소가 서로 같다. 그럼 원소가 서로 같다, 5랑 3이 보이는데 반대편에는 5랑 3이 안 보이니까 아 얘가 5고 얘가 3인가 보다 이렇게 푸시는 게 하나고 당연히 이거 쉬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좀 다르게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두 집합이 서로 같으니까 원소의 합과 곱이 똑같아야 돼. 합과 곱이. 그러니까 저거 다 더하면 뭐예요? a제곱 더하기 7이잖아요. 저거 다 더하면 뭐예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잖아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도 풀 수는 있다. 참고로 여기다가 쓰라고 알려드린 건 아니고. 7번에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경우의 수로 가시면 되죠. 자 1번에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입니다. 뭐예요? 4C 2 하시면 되겠죠. 4C 2 4C 2번에 4를 원소로 안 갖는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은 집합 X가 4는 원소로 갖지 않을 거니까 나머지 1, 2, 3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면은 2의 세제곱. 자 3번은 자 진부분집합 중에서 1하고 2를 모두 원소로 갖는 애예요. 그럼 우선 진부분집합은 잠깐 두고 걔가 1하고 2를 모두 원소로 갖는데 그럼 선택권이 있는 게 뭐야? 3하고 4니까 기본적으로 2제곱으로 4개인데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고 진이니까 혹시 이 4개 중에 자기 자신이 있으면 1을 빼고 없으면 안 빼도 되는 건데 지금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4개 중에는 있죠. 얘네 2개 다 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긴 1 빼야 돼요. 그죠? 무조건 빼는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기 무조건 빼는 일이 좀 있어요. 이 표시가 뭐예요? x가 a에 포함되고 x가 a가 아니다. 아 진이라는 거죠? 그죠?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이런 거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되게 쉬워 기본 문제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 3을 원소로 갖는 애예요. 1, 3 원소로 가지면 남은 거 선택권 하면 2의 3제곱이에요. 자 5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5는 무조건 가져야 돼요. 7하고 9는 갖지 말래요. 그럼 선택권 있는 게 뭐예요? 1, 3 2개예요. 2제곱이에요. 대신 3번에 적어도 한 개의 3배수니까 3배수가 3구 있거든? 그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니까 3 갖고 9 안 갖든가 3 안 갖고 9 갖든가 3구 다 갖든가 이렇게 분류해서 얘네를 갖다가 다 더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여사건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아닌 게 뭐밖에 없어? 3구를 다 안 가질 때밖에 없잖아요. 그럼 3구를 다 안 갖는 게 몇 개냐? 3구 다 안 갖는 거면 2의 세제곱개. 그럼 전체 이게 이제 여사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체 2의 5제곱에서 빼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게 여기다가 많이 틀리는 게 여기다가 이제 진짜 넣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빼는 애들도 있고 또 뭐 안 빼는 애들도 있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여기다가 뭐 물음에 바꿨어요. 돼. 진이라고 넣었어요. 진. 그럼 진 하시면은 여기 결국엔 어쨌든 얘로 직접 하든 뭘 하든 이만큼 나오는 건데
1을 마지막에 빼야 되냐 안 빼야 되냐 이 얘긴데 이소주 빼야 돼 안 빼야 돼? 안 빼야 되죠. 진우 빼야 돼 안 빼야 돼?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다수결을 할 게 아니니까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자기 자신이 집합 A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뭐 빼는 연산을 볼 게 아니고 아무튼 내가 따진 개수들 여기 따진 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이거 뭐 개수를 보실 게 아니고 적어도 3의 배수를 하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따졌어. 여기 이만큼 다 따졌어. 쭉 다 써놨다고. 자기 자신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아까 없다 그러지 않았어? 내 기억에? 말이 헛나왔네. 빼야 되죠.